현재 시간 9시 30분, 한국 시간 10시 30분, 유승준 씨 13년 만에 최초 고백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승준 씨 와 있는데 카메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승준 씨, 네. 13년 만에 이렇게 쓰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무슨 말을 먼저 드려야 될지 솔직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국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유승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는 이유는 제 오늘한 말씀씨로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신경 고백도 아니고요. 제 어떤 변명의 자리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께 제 잘못을 사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국민 여러분들과 또 법무부 장관님과 또 병무청장님 그리고 출입국 관리소장님 그리고 한국에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무리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진실된 것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어떻게 잘 조리 있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진실을 또 제 속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자리에 나섰나요? 솔직히 용기가 안 났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직까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 잘못은 제가 해놓고 꼭 마치 제가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우치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한간에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승준 씨 돈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서신 건가요? 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린 게 가장 저는 20살 때부터 제 부모님을 제가 모셔왔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또 단 5년 만에 많은 영화들을 14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60부작의 드라마도 찍고 제가 지금 돈이 많다고 하면 절대로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승준 씨 일간지 기사를 보면 한국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태다라는 기사들이 있고 관광 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제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입국 금지 그 목록에 올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국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비자든 무비자든 제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 입국 금지 조치가 됐다면 뭐 출입국관리법 11조로 알고 있는데 예. 대충 어떤 사람들과 같은 동급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사상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사마 빈 라덴이나 뭐 그런 어떤 정치범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예. 네, 계속 무릎을 꿇고 있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자리에 착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자리에 편히 앉으세요. 예. 예. 승준 씨 어디서 태어났죠? 저는 서울 잠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잠실에서? 예. 잠실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나요? 제가 아마 유치원 때까지 잠실에 있었어요. 살다가 방배동으로 문정초등학교 그때 거여 초등학교에 다니다가요. 그러다가 다시 송파구로 와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고 오주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까지 그러니까 13살까지 그때 거기서 살았죠. 그 미국에 건너간 건 언제죠? 미국에 건너간 거는 89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13살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예. 그 영주권 취득은 언제 했나요? 영주권 취득은 제 기억으로 미국에 가서 이제 2년 정도 후에 따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한 91년도 정도죠. 예. 뭐 미국 생활은 어땠나요? 뭐 아무 생각 없었죠. 전 미국 가면 뭐 피자 먹고 햄버거만 먹는 줄 알았는데 동양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미국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거의 다 동남아 계통 분들이라든지 중국 분들이라든지 그때는 타이완, 대만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인가 좀 실감이 잘 안 가긴 했는데 그래도 공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따라서 그냥 미국에 갔었죠. 네. 그 연애 활동을 위해서 한국에 온 건 언제죠? 그때가 96년도 때 제가 미국에서 데모 테이프를 다 만들어가지고요. 한국에 다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96년도, 아마 가을에, 여름에, 늦여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영주권자 신분으로 왔다 갔다 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때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방문했죠. 예.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그때 아마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을 체류를 하면 영주권이 타국에 타국에서 그러니까 1년에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6개월 정도 이상을 체류를 못하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병역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병역 얘기는 아마 한 2000년도에부터 나오기 시작해 1999년도 제가 한참 열정으로 활동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네티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아이디 오치비 팡팡온이라는 분이 예. 바른 청년 이미지라서 해병대 홍보대사로 맡겼다. 예. 그 많은 기사들을 보면 승준 씨 해병대 병무청 홍보대사였다는 기사들을 접했는데 예. 이 사실이 맞나요?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만약에 저는 제가 홍보대사를 한 거는 금연 홍보대사 외에는 다른 어떤 홍보대사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기억 없습니다. 만약에 뭐 회사에서 만약 그렇게 내렸다면 저는 잘 그 사실은 아마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제가 모르는 그런 적 없습니다. 승준 씨 기억에는 없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실렸었거든요. 해병대 홍보대사였다는 기사들. 원래 그 기사가 이제 그 홍보대사라는 기사 말고 처음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된 이런 군대 문제에 대해서 예. 군대 문제에 대해서 나오게 된 그 시초가 이제 제가 보통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이럴 때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 매니저가 보통 집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어느 한날은 매니저 형이 차에서 그냥 저를 그냥 바로 아파트 위니까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타고 올라가가지고 차는 딱 떠났는데 그때 그 찰나에 이렇게 어디 숲에서 이렇게 누가 탁 튀어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기자분이세요. 근데 그분 뭐 성함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제 그분께서 사담으로 말씀하신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매니저도 없고 하니까 승준이 요즘 뭐 잘 나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체격도 좋고 그런데 너 군대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군대 가야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머리도 짧고 체격도 좋은데 바로 해병대 가도 되겠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그것도 괜찮죠?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일면에 이제 저하고 이제 박찬호 씨하고 뭐 제가 해병대를 자진 입대하겠다라는 게 일면에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계속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뭐 방송을 해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뭐 유승준 막 군대 가기 결정 잘했다고 뭐 방송에서 이제 뭐 라디오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냐면 계속 물어보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니까 이제 라디오 생방 같은 데서 유승준 씨 축하합니다. 너무 대단해요. 막 대한민국 남자로서 그 결정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서 대놓고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게 뭐
제 결정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나와서 그 이후로부터는 뭐 간다 그랬죠. 뭐.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처음 된 건가요? 군대 문제가? 예. 그러면 본인이 군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군대를 갈 생각이 있었나요? 저는 군대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가 군대, 제가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건강하고 또 이렇게 단체 생활 같은 걸 좋아해서 군대 가서 이렇게 군인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는 늘 어릴 때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가려고 했고요. 예. 아버님은 어떠셨나요? 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 네티즌 질문 중에 하나가 군대 아이디 선발투수 태자라는 분입니다. 군대 솔직히 20대 성인 남성이라면 입대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스티브 유 씨는 만약 다시 시기를 2002년으로 돌이킨다면 군대를 가실 건가요? 당연히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당연히 가야죠. 예. 전 당시 이렇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킬지 몰랐습니다. 예. 만약 그 시간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이제 두 번 생각 안 하고 가야죠. 또 하나의 질문인데 아이디 해밀턴님의 질문입니다. 38세가 군대 갈 수 있는 최대 연령인데 지금 나이가 만으로 39세가 되는 지금에 와서 무엇인가를 밝힌다. 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39세. 예. 제가 실은 여태까지 제가 제 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제 어떤 사제의 어떤 말들이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어떤 인터뷰를 해도 누군가에 대해서 잘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인터뷰 그 포맷 자체가 제가 1시간을 얘기해도 인터뷰는 되게 짧게 나가고요. 그게 헤드라인만 나가기 때문에 제 의사가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얘기를 해도 늘 제 마음이 전달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국에서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 이후로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이제 비난의 말씀들과 질타의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국을 솔직히 컴백하는 거 뭐 생각하는 거 이런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도 없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렇게 해서 솔직히 13년간 제가 한국을 거의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야지 살 것 같았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런 어떤 자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아이들과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 아들이 제 노래를 막 부르면서 막 춤도 추고,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자식들을 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제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영향을 주셔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또
아빠는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데 첫째 아이들 지호가 학교에서 아빠는 유명한 사람인데 왜 한국을 아직 이제 못 가느냐 이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한국 얘기를 꺼낼 때마다 이렇게 울라 그러더라고요. 예. 애가 뭐를 알았는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이 한국 문제는 제가 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줘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7월에 제가 제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귀화해서 군대를 가고 싶다고 제가 한국을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만으로 38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게 결정 잘했다고 주위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저는 그쪽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다시 이제 군대를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제가 더 드래곤 블레이드라고 그 성령 영화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 형님한테도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내 마음을 변한 심경이 와서 내가 군대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대뜸 결정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길밖에 길이 없는 것 같다. 우리 회사 사장님 제키처럼 회사 사장님도 저한테 그 길이 맞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제 와이프, 제 아내하고 아이들에게도 아빠 군대 갔다 올게 이제 얘기 다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다 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틀 있다가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6년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8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80년대 태어난 80년대 생들 이후에만 적용되는 38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 38이었으니까 저는 70년대 생들은 36에 이게 징집 대상이 아닌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76년도니까 저는 벌써 36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벌써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결정을 내렸었죠. 예. 근데 무산이 됐죠. 예. 하필 이제 타이밍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시민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한국 국적으로 회복을 하고 뭐 군복무가 필요하다면 군복무를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나이를 넘어섰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재고해서 유승준 씨가 원한다면 뭐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조건은 군대를 가는 조건은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이 왔을 때 이건 뭐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죄송합니다. 아이들과 떳떳하게 이렇게 그 땅을 밟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이라고 얘기한 게 아름답진 않았지만 아름다우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살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젊은이들에게 저는 좋은 영향을 너무 끼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도 더 죄송합니다.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문제 때문에 아이들 아빠가 막 거짓말일 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인터넷상에 뭐 치졸한 사람이다 뭐 죄송합니다. 아니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보였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인터넷상의 글을 좀 봤나요? 아니요, 아이들이 이제 크죠. 제 아이는 제가 아직 그냥 유명한 줄 알아요. 왜냐면 한국에 제가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유승준 치면은 그 이미지에 성룡하고 막 이렇게 뭐 영화 찍고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아빠 뭐 제일 유명하다 이래요.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애들한테 막. 우리 아빠 막. 근데 또 다른 아빠들하고 좀 다르게 제가 체격이 있거든요. 학교 가고 이러면 막 아이들이 막 니네 아빠 막 슈퍼히로라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근데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 왜 못 들어가? 뭐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 해줬어요. 아빠가 뭐 하나 잘못한 게 있다. 그냥 그렇게 말했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 이제 제가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유명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저는 코리안 스티브, 코리안 유승준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왜 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들한테 제 아빠로서 그런 저의 문제를 애들한테 남겨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솔직히 용기를 가지게 된 거고요. 그 지오 지안이인가요? 이런. 예. 네. 여기 그 홍콩에 온지는 알아요, 아빠가?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떠나올 때 무슨 얘기 하고 왔나요? 아빠 인터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아빠 인터뷰한다고. 가서 아빠 그냥 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큰아들은 미국에서 낳고 둘째 아들은 중국에서 낳았어요. 아, 중국에서 낳았어요? 네. 근데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한다 그랬는데 인터뷰하고 올게 그랬더니 아빠 결과가 언제 나와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애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애가 뭘 안다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빠 인터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왔죠.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그랬어요. 야 진짜 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연이 있어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쓴 게 제가 말을 잘하거든요, 원래.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할지 잘 모르고
제가 인터뷰 계속 하기 싫어했던 이유가 내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할까봐. 말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무거워하실까봐. 나만 나오면 그렇게 무거워해요. 근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한국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그런 어떤 벽이라 그럴까요? 방송 같은 거 하다가도 이제 행사 같은 거라든지 뭐 공연 같은 거 하다가 한국 이제 후배들 만나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어색함인가요? 아니면 뭐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잘.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제가 뭐 그 열심히 해 이러기도 그렇고, 뭐 좀 이렇게 관계가 그래서 오히려 막 저거를 좋다고 막 응원해주고 오고 이러면 제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저기 옛날에 뭐 슈퍼주니어 친구들도 막 와가지고 제 앞에서 막 제 노래 안무를 다 아는 거예요. 막 춤추고 이렇게 하면 막 제가 웃어야 될지 아니면 고맙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향수 나고 해서. 근데 이렇게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편하지 못한, 참 이런 말 하기가 좀 참 자신 없어지는, 예. 신체 검사를 받았잖아요. 예, 예. 그 신체 검사 몇 급을 받았죠? 4급을 받았습니다. 4급이요? 예, 예. 그 4급을 받고 나서 이제 허리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예. 그때가 제가 5집 때 어제 오늘 그리고라고 조용필 선배님 그 곡을 이제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곡을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다가 무대가 한 3m 정도 한 3m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 위에가 이렇게 둥글둥글 도는 그 무대인데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허리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서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뭐 허리 상태는 뭐 괜찮다 이렇게 나왔는데, 안 그래도 허리가 좀 아프고 조금 뻐근하고 이래가지고 MRI하고 CT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병원에서 하는 말씀은 이제 디스크가 있다. L2하고 L4, 5, L 네 번째, 다섯 번째하고 두 번째 디스크가 4번은 뭐 노환이 왔고 5번은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좀 있으면 신경을 건들고 이제 2번은 또 이렇게 돌출한 상황이라서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디스크가 터진다. 지금은 그럼 근데 다리가 전혀 저리거나 뭐 디스크가 오면 다리가 저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신체상에 아무런 문제가. 예. 그런데 뭐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나는 수술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거를 안 놔두면 이제 디스크가 터지면 더